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전용재 소장입니다. 자, 일명 보고 선생이라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컨쇼 컨설팅 방송에서 또 선생님을 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남아있는 150일 동안 어떻게 수능을 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따로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선 두 가지 변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제어 또는 핵심어의 변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 원문에는 인터넷 수능 1에는 20분 문항인데요. 자, 그런데 자, 모의평가 변형에서는 22번 문항이 인플레이션이라는 핵심어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체감이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체감도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워낙 그 주제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학생들이 막상 시험에 출제됐을 경우에는 이게 EBS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요, 예전에 3년 전에 이제 처음에 EBS 교재를 변형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 그때 이제 이런 컨셉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EBS 교재를 공부했지만 이렇게 핵심어라든가 주제어 변형으로 해서 문제를 냈을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못했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떤 부분이 돼 있냐면, 두 번째 변형 같은 경우는요, 자, 인터넷 수능 이게 1번 14강 3번 순서 배열 문제인데요. 자, 요 부분이 순서 배열 문제가 그대로 지문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변형 문제는 문장 놓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people make ample use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그대로 여기서도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대신 아까 여기서 순서 배열 문제가 이번에는 문장 놓기라는 문제로 새롭게 변형이 된 부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작년 요런 문제가 추세였어요. 그래서 EBS 교재를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제 요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체감도가 이제 좀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EBS에서 본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됐고요. 솔직히 요 정도의 문제라고 하면은 작년도 이렇게 요 정도의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도 이번 수능은 솔직히 물수능이라고 또 다시 그런 표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또 두 가지 변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보고쌤이 말하는 마지막 150일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변형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핵심어 또는 주제어를 활용해서 전혀 다른 문제를 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같은 지문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주제 문제를 빈칸 추론 문제로 이렇게 바꾸거나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150일 동안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EBS 교재 문제를 선별한다는 거죠. EBS 교재 문제를 선별한다는 건 뭐냐면 EBS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변형이 될 문제가 있고요. 변형이 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따로 지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분위기, 자, 그 다음에 심경 문제, 그 다음에 지칭 추론 문제, 그 다음에 도표 문제, 자,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그 다음에 작문 독해 문제.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은 거의 변형이 안 되거나 거의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이런 문제는 우선은 좀 옆으로 제껴두고요. 그 다른 어떤 문제를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이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영어도 언어다 보니까 문항별로 난이도를 정해서 그다음에 그 문제를 30번씩 정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독 직해를 했을 경우 내용이 이해를 안 가는 경우에는 그 지문을 완전히 파악을 못한 거죠. 그리고 EBS 교재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난해하죠. 그래서 최대한 그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그 나머지 지문에 있어서는 어법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따로 어떤 특강이라든가 해서 스킬 강의를 따로 여러분들이 부가적으로 좀 학습을 하면은 어법 문제까지 해서 독해나 어법 문제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그 예시 문장이 자 하나가 선생님이 잡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좋을까를 하는 선생님이 예시를 잡았어요. 여기 요 수능 특강에 16강에 보면은 문단 요약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주제별로 소재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1번 사고묘사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 속도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 요 내용에 대한 어떤 지문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은 솔직히 이런 것들은 별 3개짜리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물리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과학 탐구 이쪽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문제는 우리 EBS라든가 이 시험 출제 부분들이 그 부분을 다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킹을 하고요. 또 2번 같은 경우 젊은이들의 지적 관심 결여 이런 것들은 문제 현재 사회적으로 많이 우리 학생들이 그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별 하나. 뭐 햇볕과 암 진행 사이의 관계. 솔직히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학생들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 하나. 뭐 4번 같은 경우 사업 협상에서 변호사 입회화에 대한 문화적 시각화. 솔직히 이 4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문화적 시각화라는 부분 때문에 선생님은 조금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는 인간의 능력. 뭐 솔직히 이거는 우리 교과 과정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 인간의 고립주의 이런 것도 우리 학생들이 사탐이나 과탐이나 우리 정규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문 같은 거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첨삭을 해가지고 필요한 문제, 필요 없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서 나머지에 있는 그 문제에 집중해서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반복해서 30번씩만이라도 정독을 해서 완전히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파악해서 학습하는 것이 나머지 150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점을 받는 또는 성적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다라면 예.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지문이 변형이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국가에서 말했듯이 뭐 그런 문제가 변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뭐 단어 하나 준 다음에 그 단어를 이용하는 전체적인 문장은 다 바뀌어 버린다라 그러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작년 A형, B형 나오기 이전에는 뭐 이제 핵심어 위주로 변형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감을 못한다 이거죠. 근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지문은 똑같고 문제만 바뀌는 거죠. 유형만.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학생들이 다 웬만하면 EBS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 6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 제가 되게 많이 놀란 거는 그렇게 문제 유형을 변형을 시키고 단어 하나만을 주면서 막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만점자가 진짜 많이 속출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영어 문제는 앞부분에 주제라든가 또는 주장, 요지, 분위기 이렇게 요런 우리 학생들이 솔직히 조금 한 중위권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문제는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바로 핵심어라든가
주제어를 변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빈칸 추론이라든가 문장 순서 배열이라든가 문단 요약이라든가 문장 삽입 이런 것들은 우리 학생들이 솔직히 굉장히 힘들어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지문은 그대로 가고 문제 형태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의 핵심어라든가 주제어 변형은 우리 학생들이 그냥 주제 문제 푸는구나, 요지 문제 푸는구나 이런 컨셉으로 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웠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지문은 그대로고 문제 형태만 바꿨을 경우, 즉 빈칸 추론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정답률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소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요번 9월 모의고사랑 또 수능 결국은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닐까요? 수능이 진짜 어려울까? 계속 쉽게 나올까? 뭐 이런 건데 또 지금 소장님의 말대로라면 그 많은 지문을 다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중에 필요한 것들을 골라낼 수 있는데 그 골라내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골라내야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마다 이제 어떤 생각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저는 계속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고3까지의 사탐이나 과탐이나 이런 어떤 학습 커리큘럼도 제 나름대로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렇게 수능을 이렇게 나오는 문제 분석을 보니까 이제 교과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는 주제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 학생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또는 전혀 학습이 안 된 그런 문제는 여태까지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스님 봤을 때는 우리 이런 부분에 일선에서 이런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사탐 과목이라든가 과탐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내용이라도 어느 정도 좀 한번 이렇게 숙지를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지문을 선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수능은 쉬울 것 같아요. 솔직히 6월 모의고사 요번에 아이들 시험 본 거나 뭐 이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영어가 또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9월 모의고사도 또 쉬울 것 같고 또 AB형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영어의 난이도는 더 많이 내려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다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위권 학생들은 다 맞는다고 봐야죠. 맞게끔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작년하고의 문제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작년 수능하고는 요번 아까 선생님이 제가 얘기했지만 변형의 정도가 두 가지 정도로 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쉬운 문제에서는 요 정도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고득점 아니면 문제가 또 물수능이 된다라는 표현 자체는 뭐 제가 요번에도 똑같이 변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를 변형하거나 뭐 이렇게 뭐 국가에서 문제 변형 유형을 내겠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또 쉽게 나오고 또 변별력 없어서 그러면 결국은 또 실수 몇 개 하면은 좆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이거 그러지 말라고 교육부 좀 어렵겠네요. 변별력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수능인데 애들 좆빠지게 공부했구만. 그걸 왜 그러지?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뭐 사교육 없애겠다, 뭐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EBS 교재에서 내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너무 쉬우니까 변별력이 없으니까 대학교도 수능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자체 교사, 그러니까 자체 고사들 뭐 논술이나 이런 거를 더 많이 활성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내는 건 좋은데 약간의 변별력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뭐 선생님 이제 뭐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번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변형은 두 가지 형태로 추세가 되는데 주제어라든가 이런 핵심어 부분 자체는 근데 여러분들이 EBS 교재를 하면서 아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또는 또 변형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인터넷이라는 그 핵심어를 가지고 문제를 변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EBS 교재를 하다 보면은 계속 공통된 핵심어 주제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위주로 같이 학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이 생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그 보면서 자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하면서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고득점을 맞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특별히 실수만 안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최대한 압축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이렇게 마무리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50일 남았잖아요. 예. 뭐 해야 될까요? 딱 어떤 마무리? 우선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히 저는 그래요. 뭐냐면 체력이 먼저 받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영어도 좋고 수학도 좋고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이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체력이 먼저 바탕이 된다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책을 너무 안 읽어요. 그래서 영어 EBS 영어 교재를 위주로 해서 중위권이라든가 중상위권, 특히 중상위권 같은 경우 상위권 학생들은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읽어서 반복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을 하는, 그러니까 영어 읽기를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뭐 변형 문제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솔직히 문제 푸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수능 특강하고요. 지금 인터넷 수능 1, 2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라든가 이 부분을 이제 3권 정도 앞부분 지금 이제 진도가 다 나간 부분 있죠. 거기서 핵심 문장만 여러분들이 골라서 반복해서 복습을 해주시고요. 이제 좀 있으면 수능 완성이 또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똑같은 컨셉으로 중요한 문장, 중요하지 않은 문장 이렇게 선별해서 학습을 하면은 선생님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학습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뭐 분위기, 자, 그다음에 심경 문제, 그다음에 지칭 추론 문제, 그다음에 도표 문제, 자, 그다음에 일치 불일치, 그다음에 장문 독해 문제.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은 거의 변형이 안 되거나 거의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이런 문제는 우선은 좀 옆으로 제껴두고요. 그 다른 어떤 문제를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이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영어도 언어다 보니까 문항별로 난이도를 정해서 그다음에 그 문제를 30번씩 정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독 직해를 했을 경우 내용이 이해를 안 가는 경우에는 그 지문을 완전히 파악을 못한 거죠. 그리고 EBS 교재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난해하죠. 그래서 최대한 그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나머지 지문에 있어서는 어법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따로 어떤 특강이라든가 해서 스킬 강의를 따로 여러분들이 부가적으로 좀 학습을 하면은 어법 문제까지 해서 독해나 어법 문제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그 예시 문장이 하나가 선생님이 잡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좋을까를 하는 선생님이 예시를 잡았어요. 여기 요 수능 특강에 16강에 보면은 문단 요약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주제별로 소재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1번 사고묘사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 속도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 요 내용에 대한 어떤 지문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은 솔직히 이런 것들은 별 3개짜리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물리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과학 탐구 이쪽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문제는 우리 EBS라든가 이 시험 출제 부분들이 그 부분을 다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킹을 하고요. 또 2번 같은 경우 젊은이들의 지적 관심 결여 이런 것들은 문제 현재 사회적으로 많이 우리 학생들이 그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별 하나. 뭐 햇볕과 암 진행 사이의 관계. 솔직히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학생들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 하나. 뭐 4번 같은 경우 사업 협상에서 변호사 입회화에 대한 문화적 시각화. 솔직히 4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문화적 시각화 그 주제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학생들이 막상 시험에 출제됐을 경우에는 이게 EBS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요. 예전에 3년 전에 이제
처음에 EBS 교재를 변형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 그때 이제 이런 컨셉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EBS 교재를 공부했지만 이렇게 핵심어라든가 주제어 변형으로 해서 문제를 냈을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못했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떤 부분이 돼 있냐면 두 번째 변형 같은 경우는요. 자, 인터넷 수능 이게 1번 14강 3번 순서 배열 문제인데요. 자, 요 부분이 자, 순서 배열 문제가 그대로 지문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변형 문제는 문장 놓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people make and for use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그대로 여기서도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대신 아까 여기서 순서 배열 문제가 이번에는 문장 놓기라는 문제로 새롭게 변형이 된 부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작년 요런 문제가 추세였어요. 그래서 EBS 교재를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제 요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체감도가 이제 좀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EBS에서 본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됐고요. 뭐 솔직히 요 정도의 문제라고 하면은 뭐 작년도 이렇게 요 정도의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지금도 이번 수능은 솔직히 뭐 물수능이라고 또 다시 그런 표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또 두 가지 변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보고쌤이 말하는 마지막 150일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변형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핵심어 또는 주제어를 활용해서 전혀 다른 문제를 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같은 지문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주제 문제를 빈칸 추론 문제로 이렇게 바꾸거나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150일 동안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EBS 교재 문제를 선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또 실수 몇 개 하면은 좆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이거 그러지 말라고 교육부 좀 어렵겠네요. 변별력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수능인데 애들 좆빠지게 공부했구만. 그걸 왜 그러지?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뭐 사교육 없애겠다, 뭐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EBS 교재에서 내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너무 쉬우니까 변별력이 없으니까 대학교도 수능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자체 교사, 그러니까 자체 고사들 뭐 논술이나 이런 거를 더 많이 활성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내는 건 좋은데 약간의 변별력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뭐 선생님 이제 뭐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변형은 두 가지 형태로 추세가 되는데 주제어라든가 이런 핵심어 부분 자체는 근데 여러분들이 EBS 교재를 하면서 아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또는 또 변형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인터넷이라는 그 핵심어를 가지고 문제를 변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EBS 교재를 하다 보면은 계속 공통된 핵심어 주제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위주로 같이 학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이 생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보면서 자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하면서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고득점을 맞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특별히 실수만 안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최대한 압축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이렇게 마무리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50일 남았잖아요. 예. 뭐 해야 될까요? 딱 어떤 마무리? 우선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히 저는 그래요. 뭐냐면 체력이 먼저 받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영어도 좋고 수학도 좋고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이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체력이 먼저 바탕이 된다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책을 너무 안 읽어요. 그래서 EBS 영어 교재를 위주로 해서 중위권이라든가 중상위권, 특히 중상위권 같은 경우 상위권 학생들은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읽어서 반복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을 하는
그러니까 영어 읽기를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뭐 변형 문제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솔직히 문제 푸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수능 특강하고요. 지금 인터넷 수능 1, 2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라든가 이 부분을 이제 3권 정도 앞부분 지금 이제 진도가 다 나간 부분 있죠. 거기서 핵심 문장만 여러분들이 골라서 반복해서 복습을 해주시고요. 이제 좀 있으면 수능 완성이 또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똑같은 컨셉으로 중요한 문장, 중요하지 않은 문장 이렇게 선별해서 학습을 하면은 선생님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학습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분위기, 자 그다음에 심경 문제, 그다음에 지칭 추론 문제, 그다음에 도표 문제, 자 그다음에 일치 불일치, 그다음에 장문 독해 문제.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은 거의 변형이 안 되거나 거의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이런 문제는 우선은 좀 옆으로 제껴두고요. 그 다른 어떤 문제를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이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영어도 언어다 보니까 문항별로 난이도를 정해서 그다음에 그 문제를 30번씩 정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독 직해를 했을 경우 내용이 이해를 안 가는 경우에는 그 지문을 완전히 파악을 못한 거죠. 그리고 EBS 교재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난해하죠. 그래서 최대한 그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나머지 지문에 있어서는 어법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따로 어떤 특강이라든가 해서 스킬 강의를 따로 여러분들이 부가적으로 좀 학습을 하면은 어법 문제까지 해서 독해나 어법 문제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그 예시 문장이 하나가 선생님이 잡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좋을까를 하는 선생님이 예시를 잡았어요. 여기 요 수능 특강에 16강에 보면은 문단 요약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주제별로 소재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1번 사고묘사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 속도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 요 내용에 대한 어떤 지문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은 솔직히 이런 것들은 별 3개짜리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물리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과학 탐구 이쪽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문제는 우리 EBS라든가 이 시험 출제 부분들이 그 부분을 다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킹을 하고요. 또 2번 같은 경우 젊은이들의 지적 관심 결여 이런 것들은 문제 현재 사회적으로 많이 우리 학생들이 그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별 하나. 뭐 햇볕과 암 진행 사이의 관계. 솔직히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학생들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 하나. 뭐 4번 같은 경우 사업 협상에서 변호사 입회화에 대한 문화적 시각화. 솔직히 4번 같은